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연달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면서 우리 한국은 전성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게 된 한류 열풍은 한국인들조차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기 힘든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열풍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잠깐이다, 오바다, 이 열풍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하지만 곧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넷플릭스 최초 비영어권 시리즈 탑1, 한국인 최초 골든글러브상 수상, 한국 배우 최초 에이미 수상,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이미상 감독상, 한국 최초 미국 고담 어워즈 수상. 정말 엄청난 기록들을 새로 썼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확실히 전보다는 한국에서 신작이 나올 때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이 많아졌지만 아쉽게도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대작이 연이어 뚝딱 나온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연신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잭팟이었고 한류의 인기는 식어가고 있다. 과연 일본이 하고 있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아시아 컨텐츠 강국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화가 나서 한국을 폄하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OTT 기업 넷플릭스에서 내어놓은 분석을 보면 현재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 중 무려 60%가 한국 컨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이용자 중 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2021년 기준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가입한 나라 탑10은 미국, 브라질, 영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은 13위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9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2022년 작년에는 어떤 한국 작품들이 공개되었었나 목록들을 살펴보니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종이의 집, 소년심판, 사내 맞선 등 대부분 공개와 동시에 탑10 안에 들었던 작품들이었고 심지어 세계 1위에 올랐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학교는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각각 비영어권 시리즈 시청시간 기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 카터도 비영어권 부문 7위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2023년 첫 주부터 한국 작품들이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 더 글로리, 세계 5, 6위에 안착한 상태이고 솔로 지옥은 세계 9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새해 시작부터 좋은 출발이죠. 또한 1,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컨텐츠는 넷플릭스에만 집중된 성향이 있었는데 전 세계 OTT 업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작품들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맛본 K-드라마 효과를 지켜본 다른 OTT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한국 컨텐츠에 투자하고 판권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거대 OTT 기업 디즈니 플러스도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규모 투자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투자를 받은 한국의 작품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최근에는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카지노가 매주 1회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은 티빙 드라마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도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지 이틀 만에 한국 컨텐츠 최초로 아마존 프라임 탑 TV쇼 부문에 22개국에서 1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오징어 게임 때만큼은 아니라도 한류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넷플릭스 이용자 중 60% 이상이 한국 컨텐츠를 이용했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들 중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즐겨보고 있다는 일본 네티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물론 무작정 한국 컨텐츠라고 안 본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작품은 스토리도 스토리이지만 배우들의 연기력과 그리고 연출까지 한국이 만들어서 재미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기사와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한국 컨텐츠가 OTT를 통해 풀리면서 넷플릭스가 망하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실은 한국 컨텐츠 덕분에 가입자가 많이 생기면서 넷플릭스 회장까지 나서 한국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으로 실적이 초대박나자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고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점은 일본 넷플릭스의 시청 순위였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탑10에 더 글로리, 악역부, 솔로지오, 파논, 부부의 세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본은 자기 나라 넷플릭스 순위만 봐도 본인들의 주장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가 식내만하면서 가장 꾸준히 한국 컨텐츠를 사랑해주고 있다니 그들은 그냥 신데레였나 봅니다. 부록 한국 컨텐츠를 몰래 훔쳐보는 중국 때문에 넷플릭스가 상당히 열받았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님의 새로운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그동안 중국에서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소개드린 영상 중에 중국 드라마에서 중국의 여대생들이 불법으로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도깨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될 만큼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이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그러니 그녀의 신작 더 글로리가 중국에서 대박나는 건 어쩌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박이 불법이라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순식간에 중국 불법 사이트에 더 글로리가 배포되었고 한 사이트에만 6만 명이 넘는 평점과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불법 시청하는 사람들이 평점이나 댓글을 남기는 일은 흔치 않을 텐데 6만 명이라니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더 글로리를 봤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가 이용하고 있는 IMDb에서 더 글로리의 평점을 남긴 사람은 현재까지 2,100명 정도입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서비스도 못하는 나라인 중국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불법으로 보고 있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도 상당히 불쾌하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뻔뻔한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징어 게임 때도 열풍이 시작되자마자 오징어 게임 굿즈를 미친 듯이 찍어낼 정도로 유행했었고 지옥,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매번 인기 있는 한국의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화만 낼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굿즈를 제재했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적극적으로 소탕을 하면 불법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굿즈 사건 때는 넷플릭스에서 소탕 작전을 펼친 지 며칠 만에 중국 주요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 판매 업체들이 모조리 사라졌었습니다. 불법으로 굿즈를 찍어내던 중국 기업들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죠. 한국 기업 카카오도 현재 중국을 상대로 저작권 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불법 게시물 688만 건 차단, 105만 건 삭제, 불법 번역, 글로벌 유통업체로부터 더 이상 불법 번역과 유통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들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이렇게 보니 그동안 화만 낼 뿐 가만히 놔둬서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뿌리 깊게 박힌 중국의 불법 문화를 말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